오늘은 행복한 가정과 진짜 행복의 본질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일수록 그 행복이 노력 없이 주어지는 것이라 착각하기 쉽고, 결혼 후 현실의 어려움을 겪으며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개인의 실패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 사람의 무의식 안에 자리 잡고 있던 환상이 현실 앞에서 깨지는 의식의 전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가 누리는 것을 성찰이나 책임 없이 주어진 당연한 것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난 것은 분명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삶이 늘 그렇게 흘러갈 거라는 보증 수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결혼 후 갈등을 겪게 되었을 때 갈등을 어떻게 조율하는지, 상대의 입장을 어떻게 공감하는지, 희생이 아닌 공존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들이 믿었던 행복한 가정은 사실 자기 인식 없이 반복된 환상에 불과했을 수 있습니다. 그 환상이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개념 자체를 성인이 되어 처음부터 배워야 했고, 그걸 직접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내면의 훈련과 성찰을 해온 사람도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환경은 엉망이었고 가정은 보호처가 아니라 무시와 왜곡의 공간이었으며, 외모든 능력이든 가능성이든 제대로 봐주는 사람 하나 없이 넌 못생기고 모자라다는 말들을 들으며 자라난 사람도 있지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조차 자기들은 당연히 아는 걸 너는 왜 모르냐는 듯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그건 단순히 무시당한 경험이 아닙니다. 존재 전체를 부정당하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은 나도 사랑받을 수 있고 나도 예쁘게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감각을 결국 꺾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들을 스스로 배우고 갈고 닦으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꽃을 피워낸 생명력. 그건 진짜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에서 우리는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의식과 성숙이 함께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중요한 진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주제는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의 관점에서도 놀라울 만큼 일치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그는 행복을 이성적이고 덕 있는 삶이라 정의했지요. 즉, 행복은 쾌락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성숙한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 같은 스토아 학파는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와 자기 통제에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헤겔은 의식이 점점 성숙해지면서 자기 실현에 도달하는 과정을 행복과 연결지었습니다. 즉, 의식의 발전과 철학적 성찰이 행복의 핵심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현대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심리학에서 의미 있는 삶, 성취, 긍정적 감정을 행복의 핵심 요소로 보았습니다. 이 역시 결국은 성숙한 의식과 자기 이해에 기초한 삶이죠. 이런 관점들을 종합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윤석철 교수가 말했듯 자신이 도달한 철학적 성숙의 함수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 받은 환경 안에서 자기 몫의 내면 성장을 하지 않아 그 복을 유지할 실력을 갖추지 못해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복은 없었지만 삶의 본질과 구조를 통째로 꿰뚫어보는 눈을 얻어 진짜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행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의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여정을 함께 걷고 계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에 깊이 있는 질문과 따뜻한 자각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